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서울로 몰려드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걷고, 느끼고, 그리고 결국 떠나지 못하는 도시. 그게 서울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러 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분은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라틴계 여성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유튜버는 화려한 편집이나 협찬 없이 자신이 직접 걷고, 먹고 체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스타일인데요. 이번 영상은 서울에서의 두 번째 여행, 그것도 마지막 날의 기록입니다. 아티스트 베이커리의 소금빵에서 시작해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그리고 한국의 바이럴 두피케어까지 하루 종일 서울의 겉과 속을 가장 솔직하게 담아낸 영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의 시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아침도 아닌데 이 외국인은 이미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목적지는 안국동의 아티스트 베이커리. 서울에서 요즘 가장 핫한 소금빵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 놀라운 건 이 가게의 대기 시간이 무려 4시간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맛집이니까 줄 서는 거지 정도의 일상이지만 이 외국인에게는 말 그대로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빵 하나를 위해 4시간을 기다리는 나라. 그것도 줄을 선 사람들이 불평 하나 없이 차분하게 기다리는 나라. 유럽이었다면 30분 만에 전부 흩어졌을 광경이 서울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선 아티스트 베이커리 안에서 이 여성 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넋을 놓고 맙니다. 트러플 향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갈릭버터, 시나몬, 초콜릿, 오징어 먹물 치즈까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소금빵들이 진열대 위에 가득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한 입 베어 문 순간 이 외국인의 반응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I'm not gonna lie. I think so far this has been the best bread I've tried in Seoul. In Korea. Oh my god. The hype, totally worth it. Geez, I think I'm gonna have to try to come back here before I leave to the airport. Too good. 지금까지 한국에서 먹어본 빵 중 최고라며 기대 이상이라는 말을 연거푸 내뱉었던 것이죠. 한국에 오기 전부터 소금빵 열풍은 이미 해외 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실제로 먹어본 뒤에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아티스트 베이커리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만든 팀이 2023년 12월에 새롭게 선보인 곳으로 유럽풍의 내부 인테리어에 직접 손으로 쓴 사인보드, 오래된 원목 바닥까지 공간 하나하나가 정성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소금빵 하나를 먹기 위해 공항 가기 전에 다시 오고 싶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니 그 맛이 어땠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소금빵으로 배를 채운 뒤 향한 곳은 종로구 뒷골목에 숨어있는 카페 도토리였습니다. 안 가봤으면 절대 모를 위치, 2층짜리 낡은 주택을 그대로 살린 이 카페는 지블리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분위기로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곳입니다. 낡고 오래된 벽, 나무로 된 계단, 방마다 다른 분위기의 소품들, 그리고 창문 옆에 놓인 파란 토끼 인형 하나. 이 조합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절 과일과 꿀벌집이 올라간 요거트 볼, 마들렌 빵, 그리고 세심하게 고른 커피와 차까지. 메뉴 구성도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이 크리에이터는 참깨 라테를 주문했고 살면서 마셔본 라테 중 가장 크리미한 라테였다고 감탄하며 이 카페를 강력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걸음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조선시대 상류층의 거주 지역이었던 이곳은 현재에도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거 지역인데요. 그 안에 수백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1921년에 지어진 북촌 문화센터를 시작으로 한옥과 현대 건물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골목들을 걸으며 이 외국인은 연신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길을 걷다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을 발견하고 맙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역이 나뉜 안내판. 주거지역 보호를 위한 방문 시간 제한, 심야 방문 시 10만 원 과태료까지.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사실에 이 크리에이터는 한국만의 질서 의식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려는 배려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나라 관광지와 한국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날의 하이라이트 경복궁으로 향합니다.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식. 이 외국인은 첫 번째 한국 여행에서 놓쳤던 이 장면을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앞마당을 가득 채운 인파. 그리고 그 중앙을 붉은 전통. 의복을 입은 수문장들이 정렬하여 걸어나오는 장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감을 느끼게 하죠. 경복궁은 1395년 조선 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가 세운 궁으로
이름의 뜻 자체가 새 왕조가 큰 복을 받아 번성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867년에 복원되고 이후 1990년대에 전면 복구된 이 공간은 서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경복궁에서 진짜로 감탄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이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는데요. 외국인 입장료는 3,000원이지만 한복을 착용하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시스템,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입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걸어 들어간 경복궁 안. 국립민속박물관의 추억의 거리는 이 외국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이 됐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서울의 골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이 야외 전시 공간에는 만화가게, 구멍가게, 이발소, 맞춤 양장점, 방앗간, 사진관, 음악다방까지 당시의 일상을 고스란히 담은 공간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국인 시청자라면 누군가의 어린 시절 기억 속 골목이 떠오를 법한 그 공간이 이 외국인의 눈에는 그 어떤 테마파크보다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화 보존의 현장으로 보였던 것이죠. 빈티지한 감각과 정성스러운 디테일에 이 크리에이터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축도 디자인도 공간이 담고 있는 기억도 전부 그 시절이 더 아름다웠던 것 같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한국의 역사와 일상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국인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Actually, I think wearing this was absolutely worth it, especially because you can get inside everywhere for free. And the Street of Memories is also very nice. I feel like everything is so cool. Like that vintage feeling and how like everything, the architecture, the designs, everything just looked better years ago. 그리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이 외국인이 선택한 것은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식 두피 모발 케어였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준호헤어를 찾은 이 크리에이터. 입장하자마자 따뜻한 차 한 잔과 꿀과 참깨로 만든 전통 한과가 제공됐습니다. 총 18단계로 구성된 이 트리트먼트는 15만 원이라는 가격에 최소 2시간이 소요됩니다. 먼저 두피 상태를 정밀 분석한 뒤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목 마사지로 시작해 빌드업 제거, 각질 제거, 와이즈 스틱 트리트먼트로 중금속 제거, 적외선 치료, 라벤더 스팀, 아이 마스크, 리드미컬한 수압으로 헹구는 워터펀치, 컨디셔닝, 그리고 수차례의 추가 마사지까지. 미용실에서 이 정도의 케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정도 단계의 두피 케어를 받으려면 고급 메디컬 스파를 따로 찾아야 하고 가격은 최소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 헤어살롱에서 15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두피 분석부터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트리트먼트를 마친 뒤 이 외국인의 한마디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케어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반응이 진심이라는 것은 그 표정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 트리트먼트로 마무리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녀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2번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도 여전히 못다한 것들이 너무 많다며 반드시 3번째 한국행을 계획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소금빵 하나에서 시작해 두피 케어로 끝난 하루. 그 사이에 북촌의 골목이 있었고 수백 년의 왕조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도시가 서울이었습니다. 2번 와도 다 못 보고 돌아가는 나라. 3번을 계획하게 만드는 나라. 그게 지금 서울이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갖는 의미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치는 이 도시의 골목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이 다시 한번 그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